자, 그래서 거기 이제 54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이렇다고요. 자, 방정식 25의 x제곱 빼기 2배의 5의 x 플러스 1제곱 더하기 a-2 이퀄요. 요 지수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a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문제잖아.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풀겠다 이거야. 일단 식을 좀 바꿔보면 25의 x제곱이라는 건 5의 2x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쁘게 써줄게. 그 다음에 뒤에 붙어있는 5의 1제곱은 앞으로 빠지면 10 곱하기 5의 x제곱 더하기 a-2 이퀄 0 이렇게 말아보겠다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내가 얘를 치환해서 풀겠어요. 5의 x제곱을 라지 x라고 두면 라지 x제곱 마이너스 10 라지 x 더하기 a-2 이퀄 0.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2차 방정식에서 해석하겠다 이 얘기야. 그럼 문제에서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고 그랬으니까 x값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 그럼 얘가 두 개를 가질 때 얘는 어떻게 돼야 되냐 이걸 바라보는 거니까. 5의 x제곱은 항상 0보다 큰 값이 되는 거잖아. 이게 x에 뭐가 들어가는지가. 따라서 라지 x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0보다 큰데 얘가 두 개를 가져야 되니까 이 2차 방정식에서 바라봤을 때 라지 x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을 가져야 된다 이거야. 양수의 근을 가져야 된다. 양수의. 이어지죠? 네. 그러면 라지 x 입장에서 봤을 때 양수인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가져야 되니까 근의 부호의 문제 두근의 합, 두근의 곱, 판별식 세 가지를 따져야 되는데 이미 두근의 합은 얼마냐면 10으로 양수인 게 정해져 있고 곱을 따져보면 곱이 조건데 주식기가 양수해야 돼요. 그래서 A는 2보다 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별식 따져야 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짝수 반의 제곱 25 빼기 AC A 더하기 이 값이 0보다 크셔야 돼요. 이렇게 돼요. 현재 A 값의 범위는 A 이렇게 넘겨주면 얘는 27보다 작아요. 그래서 얘들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는 2보다는 크고 27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돼요. 정수 A의 최대값은 26이 된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게 가시죠 이제. 자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지수 부등식이 나오는데 그거 하기 전에 지수 방정식에 관한 거 조금만 더 가릴게. 거기 저기 50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은 니네들이 다 풀 수 있고요. 그다음에 51페이지 보시면 자 이건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69번 문제 한번 볼게요. 69번. 자 69번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 3배에 9의 x제곱 더하기 9의 마이너스 x제곱 빼기 7의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 이퀄요. 이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베타 빼기 알파를 구하세요. 베타와 알파 사이 관계는 베타가 알파보다 큽니다. 이걸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야. 그러면 저것도 보니까 두 개의 항, 밑이 똑같은 두 개의 항으로 바꿀 수는 없단 말이야. 뭔가 반복되는 구조니까 치환을 해야 되는데 자, 상혁아 여기서 네가 치환을 한다면 뭐를 치환해야 되겠니? 3x 플러스 3y. 그렇지. 그게 보여야지. 이 덩어리를 치환해야 되겠지. 얘를 치환한다면 얘는 변형시킬 수 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범위를 좀 바꿔보면 얘는 3의 x제곱의 제곱이고 3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이니까 이놈의 전체 제곱으로 바꿔버리면 빼주기를 2배에 얘 곱하기 얘는 1이죠? 이렇게 바꾸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치환해야 될 대상은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라지 x라고 치환하겠습니다.
시험을 안 줄였지? 아이고 안 쓰러워라. 맨정신에서 수업하고 싶은데 토요일에 오후에 수업할까? 이제 악재 때문에 안 되는 맨정신으로 해야 되는데 애들이 비몽사몽 뭔가 있으니까 참 안타깝네. 자, 라지 x로 치환했어요.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갈 거야. 3배 들어갈 거지? 3배 라지 x 제곱에 그 다음에 요거 곱해주면 마이너스 6대죠.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7에 라지 x 마이너스 4 이퀄요. 됐어? 맞니 지금? 맞지? 여기서 구해야죠. 5이지? 이거 아니지.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계산이 안 돼. 1, 5, 2. 5가 5, 2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 아닌데? 마이너스 10하고 그렇지. 나도 계산이 안 됐다. 3이고 마이너스 1 이래야 되지? 여기가 플러스 1이고 3x 마이너스 10. 맞지? 정해봐. 그럼 x 값이 뭐 나오냐면 3분의 10과 라지 x 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가. 다시 들어가. 우리는 x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다시 들어가시면 두 개를 풀어야 돼. 첫 번째는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3분의 10이 되는 x값을 하나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마이너스 1 되는 값을 풀어야지. 이렇게. 맞아? 세리나 하고 싶은 얘기 해. 마이너스 1. 이건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왜냐면 이것도 양수고 이것도 양수인데 더해서 음수되는 건 없잖아. 얘는 버리고 얘만 보시면. 그럼 무슨 짓 할래? 저런 풀 건데 이게 좀 껄쩍지근하지? 양변에 3의 x제곱을 곱해주면 3의 x제곱에 얘부터 곱해서 이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고, 양변에 다시 3을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동의했어요? 그럼 3의 x제곱을 다시 x라고 치환하고서 풀어야 되지. 맞아? 자, 그럼 돼. 그렇게 하려고 봤더니 귀찮아서 그냥 할게. 3의 x제곱이 라지 x로 치환된 거야. 그러면 3의 x제곱에 아니 바로 될라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되냐? 라지 x로 치환 3의 라지 x제곱 빼기 10의 라지 x 더하기 3. 그걸 라지 x를 그냥 쓴 거야 선생님이 귀찮아서. 그럼 이거 0되는 x값과 이거 0되는 x값 찾으시면 되죠. 3의 x제곱이 3분의 1 되는 3의 마이너스 1 되는 거 3의 x제곱이 3 되는 거. 따라서 x값이 마이너스 1 또는 1 된다.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세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 빼면 이게 2 된다. 이게 갔어? 쭉 해서 여러분들이 또 푸시면 되고 거기에 좀 먼저 보셔요. 자, 52페이지에 그 유형 14는 여기서 다 풀겠습니다. 여기는 다 풀 거예요. 우선 76번은 니들이 답을 내봐. 76번은 답을 좀 내보세요.
76번 돼? 아까 해줬는데 76가 안 되는 사람 손들어. 안 되면 다시 한번 갈게. 돼 안 돼? 예지 돼 안 돼? 돼? 지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할 수 있어?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갈게 그냥. 천천히 해야지. 49의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1의 7의 x제곱 더하기 a 플러스 7 이퀄 0. 얘가 x값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도록 x값이, 그러니까 이 논리의 순서를 잘 보란 말이야. 그러기 위한 정수의 최소값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얘의 범위를 구하라는 거야. 천천히. 여기 7의 x제곱이 있고 이거는 7의 2x제곱이니까 내가 이렇게 치환을 하겠다고. 이렇게 라지 x제곱에 마이너스 2배에 a 플러스 1에 라지 x에 a 플러스 7이 콜려. 나는 이 방정식에서 x가 어떤 조건을 가질지를 따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요 방정식에서 x값이 요건데 요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이런 걸 가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 얘는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냐 이걸 바라보는 거지. 그럼 얘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얘도 두 개를 가져야 돼.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하나는 양수근 하나는 이거 헷갈리니까 양수근 두 개를 갖는 건 괜찮다고. 7의 x제곱이 3되는 x값이 있고 7의 x제곱이 4되는 x값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는 3을 하나 갖는데 하나는 마이너스 4 이렇게 가져버리면 7의 x제곱이 3되는 x값이 있는데 7의 x제곱이 마이너스 4되는 x값은 없다고. 그럼 얘가 두 개가 나오려면 x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지면 안 돼. 그러면 한 개밖에 안 나와. 서로 같은 부호 중에 양수인근을 가져야 돼. 양수인근. 그러니까 라지 x에 관한 2차 방정식에서 이 라지 x는 서로 다른 두 개를 가져야 되는데 양근을 가져야 돼. 양근.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서 이 근의 부호에 관한 문제란 말이야. 그럼 네 머릿속에 그게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건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 안 잡혀 있는 거야. 2차 방정식의 근의 부호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가 안 잡혀 있는 거로 안 잡혀 있으니까 저게 안 나온단 말이야. 그건 잘 안 되면 외워. 합의 부호를 따지겠다. 곱의 부호를 따지겠다. 판별식의 부호를 따지겠다. 그러면 합은 양근이어야 되니까 양수여야 되는데 합이 요거잖아. 얘는 2배 a 플러스 1. 근데 그게 양수를 가져야 되니까 이게 첫 번째 이걸 풀어야 된다. 두 번째 곱이 이건데 이것도 양수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판별식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돼요.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해서 그 중에 들어가 있는 정수의 값을 찾아주세요. 선생님 두 번 했으니까 안 되면 다시 한번 집에서 해보시고 또 연습을 하시면 돼요. 네. 이게 니네들한테 제일 좀 여기서 좀 어려운 부분이야. 자, 두 문제를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77번 한번 볼게요. 77번. 자, 77번은 이런 지수방정식이 있는데 이 지수방정식에 두 개의 실근이 있는데 실근의 비가 1대1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실근이가 x값의 b가 1대2라고 줬으니까 내가 그걸 표시를 해봐. 하나를 내가 알파라고 두면 다른 하나는 2알파야. 뭐가? x값이. 하나는 알파, 하나는 2알파. 근데 우리는 저기서 풀 거 아니란 말이지. 여기에서 x값이 이거였을 때 치환시킨 2차 방정식에서 이 라지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얘를 치환을 해야 되겠지. 3의 x제곱을 라지 x라고 치환하면 얘는 라지 x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2k의 라지 x 더하기 15 마이너스 2k 이퀄 0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요 x 값을 하나는 알파 하나는 2알파라고 뒀지. 여기다 대입해 보면 3의 알파를 라지 x1이라고 두고 3의 2알파에 해당하는 걸 라지 x2라고 두면 동의하셔 지금? 아, 이방정식에서의 두분이 라지 x1하고 라지 x2인데 그 라지 x1은 3의 알파 제곱이고 라지 x2는 3의 2알파 제곱이 되니까 라지 x1하고 라지 x2의 관계를 이 둘 사이의 관계에서 찾아낼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얘는 3의 알파 제곱의 제곱인데 3의 알파 제곱이 x1이니까 x1의 제곱과 같구나.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두분 x1하고 x2 사이의 관계에서는 x2가 x1의 제곱과 같은 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k값의 k값을 찾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두 분의 관계를 알면 내가 풀 수 있지 뭐. 하면 되지 뭐. 금방 예전에 게 들어갈게요. 라지 x1 더하기 라지 x2는 마이너스 2k 라지 x1하고 라지 x2를 곱한 값은 요거 15 마이너스 2k 미지수 몇 개냐면 x1, x2, k 3개인데 식이 1, 2, 3 3개 그럼 풀려야지. 풀려내죠. 어떻게 풀어야 되나 진짜. 왜 봐라. 이게 마이너스 2k고 이게 마이너스 2k니까 얘를 빼버리면 그지? 라지 x1 더하기 라지 x2 빼기 라지 x1 라지 x2 뺐더니 이거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15. 한 문자로 다 바꿀게. 라지 x2라는 게 라지 x1의 제곱이니까 얘가 라지 x1의 제곱에 더하기 라지 x1의 이거 라지 x2라는 게 x1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1의 세제곱. 숫자 그지네. 이렇게 돼. 한 문자로 다 바꾸자. 됐어요? 3차 방정식 풀면 되지. 얘의 약수 중에서 적절한 값을 대입해서 0되게 하는 거 찾아주는 거. 그럼 뭐 50원은 모르겠네. 얘의 약수 중에 30원은 27에 9, 18에 3 되나? 3 되냐? 27 여기 하면 12 되지? 라지 x1에 해당하는 것은 3이 된다. 선생님 뒤쪽도 있을 거 아니야. 거의 다 대부분 허근 나와요. 하나 집어넣어서 찾으면 그게 이제 다. 그리고 라지 x1 찾았고요. 라지 x2도 찾을 수 있겠지? 라지 x2는 얘의 제곱이니까 이제 9가 있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야? 5번 거네. K값 구하는 거지. K값 구하는 거니까 얘네 두 개 더한 게 마이너스 2K. 얘네 두 개 더한 게 12개인데 마이너스 2K. 이게 K값이 나와요. 마이너스 6K.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 컨셉이라는 게 뭐냐면 지수방정식의 근해 조건을 가지고 2차 방정식의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는 거예요.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2차 방정식 우리는 관계는 두분의 합, 두분의 곱, 주어진 문제의 조건의 식 이렇게 세 개 갖고 문제를 푸는 그런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78번. 자, 78번 문제는 이제 뭐냐면, 또 지수방정식을 하나 줬는데 미지수가 하나 깔려 있어. 이 지수방정식이 근에 대한 또 조건을 줬어. 이 방정식의 근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데 그 근의 범위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그러기 위한 K값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지수방정식이 근의 조건을 줬는데
그럼 지수 방정식의 근해 조건은 우리가 또 치환된 변수 2차 방정식의 근해 조건으로 바꿔야 된다고. 그러면 일단 세팅을 해야 되니까 그래 좋아 3의 x제곱을 내가 라지 x라고 치환할 거야. 그러면 라지 x제곱 마이너스 k의 라지 x 더하기 k가 0되는 이 2차 방정식의 라지 x라는 요 근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기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이거 어떻게 되지? 2차 방정식의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면 이제 잘 봐. 여기서의 두 분이 0과 1 사이라면 3의 x제곱 이게 봐봐. x 값이 근인데 그게 0과 1 사이라면 그때 라지 x의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밑을 3으로 이렇게 취하는 거야. 여기 밑을 3으로 취하면 여기도 밑을 3으로 취할 수 있고 여기도 밑을 3으로 취할 수 있는 거죠. 동의하냐 지금? 근데 밑을 1보다 큰 놈으로 삼으면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어. 그건 알지? 요렇게 바꿔버리면 라지 x가 받는 값의 범위는 3의 0제곱 1되고 3의 1제곱 3되니까 이놈의 조건이 요렇게 들어가는구나. 따라왔어요? 이거 뭐에 관한 문제예요?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에 관한 문제죠. 2차 방정식 근이 1과 3 사이에 있어야 돼. 근의 분리, 근의 위치. 무슨 과정이야 이게? 고등학교 1학년의 과정. 자, 2차 방정식 살짝 떠올려봐. 오래됐지만 근의 위치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때 2차 방정식에서 근의 위치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풀어? 2차 방정식 근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 그 풀기 요리 접근 방법은 대입? 1,3 대입해서 양수되는 그리고 끝이야? 그리고 반드시 끝이야? 하나 물어볼 때마다 하나씩 무슨 이거 무슨 복주머니냐? 뭐 하나 나오고 뭐 하나 이 공부를 그따구로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두루룩 나와야지. 아까 근의 부에 관한 문제 세 가지 판단한다고 그랬지. 그게 주르륵 나와야 되는 것처럼 근의 위치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주르륵 나와야 된다고. 세 글자 내가 앞 글자 따가지고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 고려 시대의 저기 유명한 장군 무인 정권 그거 해가지고 했던 경으로 시작하는 장군 경대승이라고 알아?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대화가 아니야. 내 지식이 짧은 건지 경대승이라는 유명한 장군을 모르냐? 몰라. 모를 수도 있어. 요즘 애들 국사를 잘 못하니까. 경대판 기억 안 나? 네? 경대판 기억 안 나? 안 나는구나. 잠깐 전에. 잠깐. 이춘민 씨. 여기 보고. 자, 여기 봐. 여기다 정리해 줄 테니까 또 써놔. 그래, 2차 방정식에 근의 위치에 관한 문제를 풀 때는 그래프 문제의 조건에 맞게 그래프를 그려서 푼다. 그러니까 1단계로 니네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고 두 번째 하셔야 될 게 그럼 그래프 그려서 뭘 판단할 거냐. 아까 이제 상혁이가 잘라서 기억하고 있는데 경대판을 따질 거다. 여기서 경이라는 건 경계 값의 경계의 함수 값의 부호를 판단할 거고 두 번째 대라는 건 대칭축의 범위를 따질 거고 마지막 판은 아는 거지 판별식의 부호를 따질 거다. 양인지 음인지 이 세 가지를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요.
고등학교 1학년 정상적으로 졸업한 애들은 졸업이 아니라 지난 애들은 저 정도가 머릿속에 담겨 있으셔야 문제를 푼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요. 그럴 때 예를 들어 여기서의 두 근이 어떤 실수값 k보다 큽니다 이렇게 주어진다고. 그럼 일단 그림을 그리라는 거야. 어떤 그림을? 좌변의 2차원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최고차의 예수가 음수면 양수로 바꿀 수 있으니까 얘는 양수로 보시면 돼요. 그럼 아래로 볼록한 형태만 그리면 되지. 이렇게. 저 2차 방정식의 왼쪽에 있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하고 만나는 점이 근인데 그 근의 위치가 k보다는 커요. k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에 맞게끔 그림을 그려놓은 다음에 니네들이 판단해야 되는 건 이거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경계함수 값에 보면 이게 경계야. k라는 값을 경계로 해서 k를 이 함수에 대입하면 그림상으로 어때? 양수해야 되는군요. 그 첫 번째 판단하는 게 경계 함수 값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판단하고, 두 번째는 이 조건을 만족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그림이 나오려면 얘 위치도 필요하지. 대칭축이 여기가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두 분이 k보다 작은 쪽에 있는 거잖아. k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대칭축의 범위가 k보다는 커야 된다고. 대칭축 공식으로 가. 마이너스 2a분의 b. 이 값이 k보다 커. 이게 두 번째 판단이야. 이 두 가지만 판단한다고 해서 이 그림이 되는 건 아니지. 왜? k를 넣었을 때 양수이면서 대칭축이 k보다 오른쪽에 있는 형태의 그래프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근데 그 중에서 나는 이런 걸 선택하면 안 되잖아. 이것 또는 이거를 선택해야지. 그러니까 세 번째 판단해야 될 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두근이라고 하면 서로 다른이라는 멘트가 없이 두근이라고 하면 서로 같은 두 개의 실근을 가져도 되니까 등호가 들어가도 되고, 만약 서로 다른이라는 멘트가 들어가면 얘를 빼버리면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판단하는 거야. 이게 들어있어야 저 문제를 풀지. 그러면 이거 안 써도 되지. 이제 두 분이 k보다 작아요. 그건 안 해도 되겠지. 두 분 사이에 k가 들어가요. 그럴 때는 이 세 번째 거. 이건 니들이 해보고 k보다 작아요. 이건 니들이 해볼 수 있고, 두 분 사이에 k가 들어가요. 두 분의 알파 베타인데 이렇게 돼요. 그랬을 때 또 그려야지. 문제의 조건에 맞게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인데 두 분 사이에 k가 들어가요. 이렇게. 이렇게 문제의 조건에 맞게 그림을 그린다 이거야. 그리고 또 세 가지를 따져야 되는데 이 경계에 대한 함수가 양이야 음이야? 음이지. 경계 함수값이 음이고요. 그 다음에 뭐 따지냐면 대칭축의 범위를 따지는. 대칭축의 범위는 알아 몰라. 내가 이렇게 그리면 선생님이 대칭축 k보다 커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그려버리면 k를 여기다 잡아놓고 k보다 작아도 되네요. 이렇게 그려버리면 딱 대칭축 위치에다가 k를 쓰면 이렇게 써도 되지. 그럼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는 건 대칭축의 범위는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들어요. 판별식 따질 필요 있냐고. 봐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어떤 k 실수값에 대한 함수값이 음수야. k에 대한 함수값이 음수야. k에 대한 함수값이 음수야. 이 점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하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아래로 볼록하는 2차 함수를 여기 지나도록 그리면 점핑해가지고 이렇게 그릴 수는 없잖아. 이렇게 들어가겠지. 무조건 x축과 만나는 점이 생기기 때문에 판별식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근데 아까 같은 경우는 어때? k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양수면 그림이 위에 떠 있을 수도 있고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으니까 판단을 해야 돼. 판별식을 써야 되지만 얘 같은 경우는 k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음수인 경우는 무조건 x축과 만나는 점이 생기기 때문에 판별식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두 분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하고 또 같은 이치야.
그래서 여기는 이거나 판단하는 거야. 정리를 좀 해. 필요한 사람들은 예, 잘 모르는 사람들 정리를 하라고. 이제 답 내려갈까? 이거? 자, 이렇게 치환해서 이 x값의 범위를 가지고 그 x값이 0과 1 사이니까 라지 x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라지 x 입장에서는 1과 3 사이가 되는 거야. 아, 이 2차 방정식을 풀 건데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가 1과 3 사이에 들어가 있어. 그럼 뭐 하라고? 문제의 조건에 맞게 그래프를 그리라고. 좌변에 있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라지 x에 대한 그래프를. 그럼 x축 여기가 라지 x야. 그래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자, 두 근이 1과 3 사이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1, 여기가 3. 그래야 두 개의 근이 1과 3 사이에 들어가는 거야. 맞아요? 그림 일단 그려놓고. 그럼 이제 판단하는 게 세 가지라며. 경계에 대한 함수값. 여기는 몇 가지 나와? 두 개가 나오지. 그러니까 첫 번째 판단해야 될 게 저 라지 fx에 대해서 1 넣었을 때 함수값이 양수해야 되고 and 3 넣었을 때 함수값이 양수돼요. 신경 쓸게. 두 번째 뭐 따져야 돼? 대칭축. 대칭축이 이 사이에 들어가는 거 확실하지? 여기서의 대칭축은 뭐냐? 이놈의 절반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2분의 k가 갖는 값이 1보다는 크고요 3보다는 작아요. 이 두 가지만 따지면 안 되지. 모두 따져야 돼? 판별식도 따져야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지? 중근 가져도 되지? 그지? 맞아? 거기서 그 방정식에서 두 실근이 0과 1 사이에 서로 다른이라고 그랬다. 서로 다르니까 두 개의 실근 가져야 되지?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큽니다. 니네들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K값의 범위를 구하시면 이걸 하지 X가 없어. 너무 싫어. 3. 풀 수 있겠지? 안 풀어줘도 되죠? 답은? 그래서 답을 내시면 그래. 보기가 유형 14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지수 부등식으로 가겠습니다. 49페이지로 넘겨보세요. 49페이지. 자, 49페이지 보시면 이제 지수 부등식이 나오는데 지수 부등식하고 지수 부등식도 지수 방정식하고 하는 패턴이 똑같아. 자, 아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ax제곱이 b가 됩니다. 지수 자리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을 때 얘를 지수 방정식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지수 부등식이라는 건 이게 등식이 아니라 이게 부등식 형태로 표현된 이런 형태에서의 x값의 범위를 찾으세요가 지수 부등식이야. 그러면 지수 부등식도 똑같아. 아까랑 니네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밑이 똑같은 형태를 만들라고. 밑이 똑같은 형태를 만들어. 물론 여기는 부등식의 형태로 부등호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등호가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고
그럼 이 상태에서 저놈을 만족시키기 위한 지수 자리에 있는 fx와 gx의 대소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걸 판단하면 되거든. 그러면 아까 우리 그런 얘기 했었잖아. 지수 형태로 표현된 놈의 대소관계를 판단하려면 뭐를 이용해서 판단한다고 그랬어? 얘네 대소관계를 판단하려면 뭐를 이용해서? 그렇지, 그래프. 지수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서. 그럼 이런 놈의 형태를 우리가 비교하려면 밑이 2짜리인 지수 함수에서 함수값을 비교하라는 거란 말이야. x에 루트 3을 집어넣었을 때 이 함수값과 얘 3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을 비교하라는 건 얘가 증가함수 형태일 테니까 증가함수 형태에서는 이 지수 자리에 들어가는 x값이 클수록 그 함수값이 더 큽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하는 거야.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 fx가 있고 여기 이게 gx가 있을 때 지금 관계는 이놈보다 큽니다라는 조건을 갖고 지수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보는 거거든. 그럼 함수값의 결과치를 줬는데 예를 들어서 밑이 1보다 크면 이렇게 증가함수 형태에서 fx에 대한 함수값과 gx에 대한 함수값을 비교하는데 얘가 더 커.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2의 fx에 해당하는 거고 얘가 2의 gx에 해당하는 거라면 얘가 함수값이 더 크다면 쪼로롱 내렸을 때 증가함수의 경우에는 여기가 fx가 되는 거고 여기가 gx가 되는 거니까 이때는 함수값이 더 커? 그 지수 자리도 더 커야 돼. 그래 결국 밑이 1보다 클 때에 함수값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된다면 정의 역의 대소관계도 변함없이 그대로 가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밑이 1보다 작은 2분의 1과 같은 형태가 되면 이렇게 들어갈 테니까 그때는 반대로 바꿔줘야 된다고. 결론. 지수구등식을 풀 때는 니네들이 주의해야 될 게 이런 형태가 있으면 첫 번째 밑을 들여다보고 1보다 큰지 밑이 1보다 작은지 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근데 밑이 1보다 클 때는 그대로 간다고요. 함수값이 큰 쪽이 얘가 함수값이 크다면 지수 자리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커야 돼. 그대로 가는 거야. 얘를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시면 된다고요. 만약에 지수 자리가 밑자리가 1보다 작다면 얘가 함수값이 커? 그러려면 얘가 정의역이 얘가 더 커야 되는 거야. 반대로 부등호의 방향을 반대로 해서 fx가 gx보다 크게 되는 이 관계의 부등식을 푸시면 된다고요. 각각. 그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는 밑을 바라보면 돼. 기억하기 어렵지 않잖아? 밑이 1보다 크면 그대로 가. 부등호의 방향 그대로 가. 밑이 1보다 작으면 반대로 바뀌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기본이고 또 뭐 나오겠지. 여기 또 미지수 들어가 있는 형태로 나올 테고 또는 a의 x제곱이 반복되는 형태로 나올 테고 그런 건 치환해서 또 풀 거고 그 다음에 또 저 부등식에 대한 어떤 조건에 관한 문제가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또 하면 되는 거고. 이것도 기본적인 유형들을 가지고 연습을 좀 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하고 치자. 뒤에 아까 좀 이렇게